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돈이 솟아나는 셈 OTT 시장 꼭 알고 가야 하는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요즘 OTT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가 중요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류 문화를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OTT 시장을 밀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떤 점을 알고 가야지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TT 시장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이 구독 경제라는 말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온 기업은 미국의 넷플릭스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애플, 디즈니, 아마존 등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크게 격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기업들의 행보에 맞서서 국내 기업들도 OTT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기업들은 규모 면에서 이런 외국 기업들에게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대항하기보다는 연합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서 어떻게든 빨리 자리를 잡고 앉아야 도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지금 아마존과 훌루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6월에 들려오기도 했었고요. 자, 최근에 옥수수와 푹을 통합한 웨이브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내 OTT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와 더불어서 CJ ENM과 JTBC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CJ ENM과 JTBC는 드라마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플과 디즈니, 이런 대기업들도 속속 OTT 시장에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OTT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이 넷플릭스에 대항해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미국 기업들이 지금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황금알을 낳는 OTT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OTT 시장은 IT, 인터넷 기술이 만든 화수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OTT의 성공 모델의 원조는 바로 애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2003년에 애플은 아이튠즈 스토어를 출시를 했습니다. 자, 이 이후로 애플의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약 15년 동안 200배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 당시에 애플은 음악 한 곡을 0.99달러에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음악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음반의 완전한 디지털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품을 0과 1을 통해서 무한 복제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수록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애플이 음악 시장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아이튠즈 스토어였고요. 자, 애플은 그런 면에서 OTT 시장의 원조 모델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인터넷 통신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라인 미디어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됐는데요. 자, 이런 온라인 미디어가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가정의 TV로도 들어가면서 지금 성장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콘텐츠를 가진 기업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런 기업이 큰 수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왜 우리가 시장 선점 기업을 좀 주목해야 되냐? 자, 그것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내 봤는데요. 자, OTT 서비스 A가 있고 OTT 서비스 B가 있습니다. 자, A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한 4개 그룹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은 수십 개의 그룹이 B 서비스를 운용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A 그룹과 B 그룹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봤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콘텐츠를 디지털 복제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 서비스 이용자들한테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 이용자들은 동일한 금액을 다 지불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A와 B 기업이 나가는 비용은 비싼 반면에 들어오는 수익에서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OTT 서비스가 화수분이다, 황금알을 낳는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서비스 제공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사용자가 많아져도 서비스 제공자가 지출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 이용하는 것과 10명이 이용하는 것, 서비스 제공, 유지, 운용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고요. 자, 그렇지만 이 수익은 10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기업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수익이 증가하다 보면은 이 B기업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 있던 사람들도 다시 이쪽으로 몰려드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점점 더 콘텐츠의 양과 질도 많아지고 사용자들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자, 이렇게 사용자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콘텐츠가 빈약한 기업들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도태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인프라 구축, 콘텐츠 제공 비용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영상 OTT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상당히 핫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영상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나 웹툰 등과 같은, 자, 이런 온라인 콘텐츠도 넓게 봤을 때 OTT 서비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온라인 콘텐츠들은 0과 1을 이용한 데이터 손실이 없는 무한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을수록 이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제가 간단한 데이터를 가져봤는데요. 글로벌 음악 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음악 산업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분야가 바로 디지털 음원 분야입니다. 디지털 음원 분야는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더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국내 웹툰 시장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해외 수출 부분과 그 다음 웹툰을 이용한 2차 부가가치, 즉 캐릭터 상품이나 다양한 굿즈를 판매하는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OTT 서비스, 누가 진짜 돈을 벌 것이냐? 결국에는 콘텐츠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는 기존의 강력한 사업자입니다. 지금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다수 제작하면서 사용자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고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오리지널 콘텐츠는 각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나 드라마, 영화 제작사와 협업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제작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디즈니 콘텐츠와 캐릭터를 이용하고, 그리고 마블이나 픽사 애니메이션 등 오랫동안 쌓아온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애플 TV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기 프로그램에 대한 제휴 서비스, 그리고 자체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약 6조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국내 OTT의 경우에는 한류 드라마, 음악, 영화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도 노려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콘텐츠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보다는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콘텐츠가 갖춰진 기업들에는 사람들이 몰려갈 것이고 결국에는 승자 독식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의 서비스만이 살아남을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가 있을 때 사용자들은 4개, 5개의 서비스를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또는 2개, 많아봐야 3개 정도를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OTT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업과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이 구분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S곡선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가 지난 9월 11일 날 업로드한 영상 200배 상승 주식의 비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플의 15년 동안 상승률이 무려 200배나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S곡선에 대한 언급을 잠시 했습니다. 크게 오를 만한 주식이 무엇이냐? 바로 성장하는 산업에서 주도적인 자리에 위치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장하는 산업의 길목에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OTT의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OTT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국내 OTT 시장 규모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연합으로
OTT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기업들도 빠르게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도하는 기업에 투자하면서 길목에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살펴본다면은 전 세계 음악 스트리밍 시장 규모입니다. 점점 커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특히 2017년까지 음악 스트리밍 시장은 연평균 55%의 가파른 성장률을 보여줬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OTT 시장도 연평균 33%의 성장률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모바일 기기로 음악 감상 시 사용하는 조사에서는 현재 유튜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리고 멜론, 지니 뮤직과 네이버 뮤직 등이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또 변화를 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계 디지털 만화 시장 규모 및 성장률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될지 좀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웹툰 시장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크기가 커지고 있고, 특히 콘텐츠를 활용한 2차 상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외 수출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OTT 서비스는 화수분입니다. 콘텐츠만 잘 갖춰 놓으면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것이죠. 자, 상위 사업자가 사용자를 대거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등 하는 기업을 찾아내고 거기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분야는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장하는 분야의 길목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길목에서 기다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과 판단,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태풍의 길목에 서면 돼지도 날 수 있습니다. 좋은 자리만 잘 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는 하늘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 오늘은 OTT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